여러분, 컨테이너 갯돈, 쉽게 말하면 이게 컨테이너라는 단어와 아마겟돈, 혼란을 뜻하는 아마겟돈이라는 단어가 합성돼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컨테이너 갯돈은요. 이게 여러분, 합성이 일어난다는 거, 일반적으로 경제를 제가 취재를 오랫동안 해보면요, 이게 굉장히 위기가 왔을 때, 충격이 왔을 때 합성어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컨테이너 갯돈이란까지 만들어질 정도면 컨테이너에 대한 어떤 상황이 대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대혼란. 어떤 대혼란을 갖고 오고 있느냐, 이대로 가면 미국의 LA 항이나 롱비치 항에서 물건을 내릴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왜? 내릴 수 있는 사람도 적지만 물량도 엄청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이 안 된다는, 대응이 안 된다. 그래서 물류 대란, 이게 더 증폭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이대로 가면 1970년대식의 오일쇼크 악몽이 되살아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4,647.60이에요. 물론 역대 최대치입니다. 이렇게 역대 최대치까지 운임이 올라갈 정도면요, 배가 없다는 겁니다. 물건을 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고 싶고 유럽으로 수출하고 싶어도 배가 없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조금 더 상황을 좁혀가면요, 배는 있는다고 하더라도 운임이 올라가서 가격이 폭등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공급망까지 무너지거든요. 공급망까지.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데 공급은 거기에 대해서 따라가 주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은 폭등하겠죠. 수요가 크고 공급이 따라가 주지 못하니까. 문제는 공급이 따라주지 못한다는 것은 기업의 공장을 덜 돌린다는 이야기가 돼요. 기업이 공장을 덜 돌리면 저성장된다는 이야기거든요. 팔고 싶어도 물건을 실어 나를 배가 없어서 바이어한테 제값 도달하지 못해서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격은 올라가, 성장은 더뎌져.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오일쇼크 때 있었거든. 그런 상황이 지금 재현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고요. 어느 한 사람도 전문가들 중에는요, 이 물류 대란을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물류 대란이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보면 이게 3,000달러 미시였던 게 올 1월이에요. 2,800, 2,900 가던 게 올 1월이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4,647.60까지 올라갔으니까 컨테이너 갯돈, 컨테이너 플러스 아마겟돈, 컨테이너 갯돈이 현실화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LA 항이나 롱비치 항, 미국 같은 경우는 난리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컨테이너만 보더라도 지금 장난 아니게 쌓여 있죠. 어느 정도 쌓여 있느냐? 70척이 대기하고 있다고 하고요. 70척. 정확히는 76척이 대기하고 있답니다. 지난 7일 현재 말입니다. 그리고 이 컨테이너에 실린 거 있죠. 컨테이너에 실린 게 적어도 50만 개 정도로 추산된답니다. 50만 개. 50만, 이게 LA하고 롱비치만 말하는 거예요. LA 롱비치만. 유럽까지 가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있는 대부분은 의류, 옷이에요. 옷. 가구, 그리고 전자제품이라는 겁니다. 이게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제 곧 다가오잖아요. 게다가 크리스마스 시즌도 곧 다가오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빨리 해결이 돼서 시장이 돌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 시장을 놓치면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게 이제 경제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요. 블랙 프라이데이, 쉽게 말하면 벌프라고 하는 그거와 크리스마스 시즌에 미국에서는 매출액의 30%가 거기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매출액의 30%가 물건이 없어서 못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 예. 그렇게 됐을 때는 충격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물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물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 물가가 금융시장에 부담을 주고 결국은 금리 인상이 굉장히 앞당겨지는, 그래서 경제에 충격을 주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지금 현재 오일쇼크의 악몽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장률은 물류 대란 때문에 점점 떨어지고요. 예. 물가는 공급이 그만큼 딸리니까 가격은 가격대로 올라가고요. 이게 쉽게 풀리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잖아요. 쉽게 풀리지 않는다는데. 왜냐고요? 아니 하역 작업 빨리 하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말입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코로나19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인력도 줄인 데다가 갑자기 인력을 늘린다고 해서 컨테이너를 쉽게 내릴 수 있는 그런 기술력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더러 게다가 말입니다. 사람을 구할 수도 없다고 그래요. 사람을 구할 수도, 인력을 구할 수도 없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고용 참사가 일어났던 것도 19만 4천 명인데 사람을 구할 수가 없대요. 최저임금이 높아지니까 일을 안 하려고 드는 거죠. 일을 안 하려고 드는 거죠. 실제 9월 달까지는 그랬잖아요. 이게 최저임금 실업급여에다가 여기다가 뭐 100달러, 200달러 얹어줬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일 안 해도 최저임금보다 많으니까 차라리 일 안 하고 말 거야. 실업되면 그냥 실업급여 타먹고 말지. 이런 게 있어서 그렇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쉽게 해결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지금 70년대 식의 오일쇼크 악몽도 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지금 물류라는 게 결국 경제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거다. 우리 경제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겁니다. 우리는 수출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와중에 우리의 어떤 경제 정책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는 분명히 보입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기업을 위한 정책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